자, 잘 하셨죠? 자, 이 교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한번 제가 보여준 적 있죠? AI 워크.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학교가 AI 중심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국고로 AI 중심으로 교육을 하라는 측면에서 국고를 받고 있어요. 몇백억씩.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과목에 예체능에 있는 과목조차도 그 인공지능에 관련되어져서 연계해서 수업을 하라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AI 워크라는 축제 대신에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로봇 코로나 진단기, 이건 이제 비공식적이라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듣기만 합니다. 그걸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쭉 찍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면, 이제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호서대학교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인증을 받기 위한 일종의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 영상물에다가 얹힌 거를 타이틀화 시킨 건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드론 경진대회, 유튜브 경진대회들을 합니다. 상금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상 미디어의 장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서 수상자에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한편 해본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이제 영화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했는데, 한번 봅시다. 좀 더 키워볼게요. 잘 안 보일수, 여러분들이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조금만. 자, 영화의 기획 단계인 플레인 단계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아마 잘 보일 것 같기도 봅니다. 자, 기획 단계는 이제 아이디어 단계죠. 아이디어 단계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지금 아이디어 단계라서 지금 막 계속 고민들 다 하고 있을 거야. 뭐 이것을 하고 어떤 걸 뽑을까, 평상시에 뭘 만들고 싶을까. 자, 앞에서 말했던 작품성, 예술성, 기록성, 그죠? 이런 항목들이 많은 것들을 거기에 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빨리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아이디어가 안 떠나올 때는 자꾸 다른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작품을 보고 그 작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그러네 라고 아마 좋은 반응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뽑을 때 책이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뽑아낸 자료를 뽑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실제 경험한 이야기라든지 실제 이야기들 아마 그런 얘기도 많죠. 아니면 고전에 관련되어진 영웅이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상태를 뽑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한번 지켜보라 하는 측면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해서 이걸 하면 되겠다. 근데 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다 여기서 머물러. 이게 여러분들의 단점이야.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자, 아이디어를 뽑았을 때 그 아이디어는 일종의 그 보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거나 금을 만들기 전에 원석들이 있어요. 원석에 불과해요. 이런 원석들을 다듬어서 사용을 가능하게 금화를 녹여서 만들어서 금에 있는 바를 만들든지, 예?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아름답게 만들든지 꾸며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이거를 만들어서 넌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딱 목표를 먼저 거기다 집어넣고 그 실제 이야기든 자료화면 이야기든 걸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아이디어와 원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해주고 있는 영상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원석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거를 목표만이라도 하나 딱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아이디어 낼 때는 뭐라 그랬어? 제목, 작가 의도, 주제 그거는 다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고 만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꼭 설정을 해야 된다. 그 설정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목표를 나는 그래서 지난주에 스토리텔링을 말해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 목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확실치 않으면 드라마투르기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계속 무의미한 씬과 대사로 반복되어지고 있어. 계속 끝나고 나면은 본인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몰라. 본인도 모르는 거를 왜 관객들한테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최초의 관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의 감독이 최초의 관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이 눈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라. 이거는 관객이 누구냐, 어떠한 시장으로 놀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설정해라. 예를 들어서 관객이 내 친구들 그리고 영화를 매니아를 좋아하는 영화 매니아들이다. 그러면 예술영화 중심으로 가고 목표 설정을 해야겠죠. 시장이 어디냐? 인터넷이냐? 극장만 갈 것이냐? 영화제만 내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먹고 싶어하고 끝낼래. 그 나름대로 다 목표입니다. 이걸 설정해야 됩니다. 자, 목표를 설정할 때 영화는 형태를 갖추는데 상영 시간, 런닝 타임은 명확히 제시해서 예상. 어떻게 안 찍어봤는데 어떻게 예상 시간을 압니까? 그거는 정말 위험한 질문입니다. 답변이고. 내가 10분짜리 영화를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정한다고요? 그거를? 오 마이 갓. 무서운 얘기죠. 물론 10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13분이 될 수도 있죠. 7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형태의 구성의 시작은 정해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씬도 구성된 것도 작품의 촬영도 정해지고 거기 나오니까. 등급, 규격, 우수성 이 부분의 명확성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된다. 자, 등급의 경우는 여러분들 등급은 사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무슨 등급이 필요하나? 앞으로 영화제 상영본에서 본선에 진출하면요. 여러분들은 받지 않지만 영화제 측에서 다 등급을 받아요. 다 등급을 받아. 등급이 19세 관람 불가의 등급이 나온 영화들은 또 그 19를 붙여야 돼. 그래야지 아는데. 그렇게 근데 이걸 왜 정하냐면 헐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은 다 전체 관람가야. 전체 관람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관람층이 넓어져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보는 범위가 넓으니까 흥행의 성공도 높아진다는 측면이고 19세 관람 불가의 경우에는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관객의 수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고민을 하죠. 감독들이. 여기에서는 뭔가 좀 세게 가야 되는데 그 등급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경우는 있단 말이죠. 그게 등급이에요. 등급의 차이. 규격. 자, 네 번째는 이제 자원확보예죠. 자원확보의 포인트는 감독이나 배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연출자가 선정이 됐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도에 고민을 못하지만 배우의 경우는 여러분들 욕심을 좀 내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지금 여러분들이 캐스팅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필름 메이크에서 올리는 배우들 그나마 좀 더 전문가 친구고 아니면 학교에서 연극과 연기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트레이닝을 해서 영화를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었어요. 아마 한동안은 내가 2, 3년 동안 그거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 영화 제작 과정을 지금 설명한 지가 3년 전 된 것 같아. 하면서 뭘 설명했냐면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얼굴 딱 들으면 괜찮은 유명한 배우를 쓰세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분을 모십니까? 감히가 어딨어요?
배우는 캐스팅을 당하는 걸 영광 생각해요. 설득을 잘해서 데리고 와야겠죠. 난 그래서 지금도 영화제용 작품들을 심사를 하는데 웬만한 영화 대학생 여러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겠죠? 여러분들도 시도를 해봐라. 실패해서 상관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초회급은 안 되겠죠. 그냥 얼굴만 봐도 괜찮으신 분인데 왜 내가 이런 말, 그러면, 그런 차 일반 시험이 낮아요. 근데 영화제나 일반적인 초이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내용은 별볼일 없고 주제의식이나 작가의 의도가 별볼일 없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나쁘겠지만 어쨌든 배우의 욕심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내가 여러분한테 안 해주지만 매니지먼트사에서 온 파일들을 공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눠주고 안에 전화해서 캐팅해라. 그랬더니 몇 팀 정도는 전화해서 캐팅했더라고. 그래서 기특하다. 오케이. 이게 바로 자원 확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되게 중요하죠. 자, 시나리오를 쓸 때는 누구 한 사람이 일단 주체적으로 쓰겠죠. 여러분은 단편이니까.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간간히 그 자기소개서를 딱 봤는데 뮤직비디오를 찍겠다는 친구들이 간간히 몇 명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3학년 중에 몇몇 친구가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글쎄요. 굳이 뮤직비디오를 워크숍을 통해서 찍어야만 되나는 거에 의문을 좀 주고 싶어요. 드라마투르기를 끌고 가면서 찍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왠지 뮤직비디오로 한 학기가 보내기에는 너무 한 학기가 아깝고 워크숍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투입되는 또 여러분들이 노고도 아깝고 너무 아쉽고 그래서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화 작품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3, 4학년 되면 또 못 찍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각본료는 3천만 원. 통상 3천만 원 정도가 각본료로 지금도 아마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도 올라가지는 않고 이 정도라고요. 근데 뭐 이제 잘 나가는 감독들이나 좀 더 비중이 높거나 경력이 좀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5천도 받고 6천도 받고 그렇죠. 작품 하나에. 그렇지만 거기에 컨택되는 작지마다 고마워서 10원보다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만 올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영광인 거죠. 누가 그 사람을 써주겠어요. 남들과 똑같이 돈을 받는데 그를 초이스하겠다고요? 경험도 없는데 절대 안 하죠. 그게 바로 사회의 현실이고 매정한 현실이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자료 수집, 헌팅, 진행, 숙박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이 내용들은 상업영화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시스템들에 대한 것에 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본을 뜨죠. 제본은 여러분들 잘 뜨니까 뭐 너무 잘하니까. 원작, 장편, 원작료는 통상 2천만 원, 3천만 원 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냐 아니면은 일반 소재냐 뭐 달라서 뭐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제작비 모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작비 어떻게 모을까 도대체가. 통상적으로 그 작가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회사 돈을 가지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문화예술에 일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우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나 친지를 통해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뭐 이렇게 찍는 영화 감독들도 많아요. 모 감독의 경우에는 영화만 찍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흥행에 성공할 수 없고 벌어봤자
사실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의 영화에 또이또이 되는 정도 수준이 예술 영화가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좀 받는 경우도 많죠. 7월 30일 어디 갈 거야 영화를 찍을 때는 그 작품들은 전부 다 영화진위위원회와 각종 국가기관에서 50% 이상씩 지원금을 받고 찍은 거예요. 못 받았으면 아마 영화를 못 찍을지도 몰라요. 물론 나머지는 다 됐지만 그런 경우라면 정부 지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기획서를 좀 빨리 서둘러서 신화를 쓴 다음에 지금 지원하는 데 대해서 확정되면 돈 안 들고도 찍을 수 있고 또 지원작이니까 더 이슈화는 확인을 받고 한번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읽어 뭐 3득 뭐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들한테 유치를 하거나 제작 배급사들이 사전에 먼저 돈을 받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업영화에 준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경험을 받으면 그때 다시 또 하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제작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제작 맡고 있는 제작부 역할 좀 잘 보세요. 자, 제작부 역할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돈만 모으고 뭐 밥 마련해주고 식사해주고 숙박비 주고 배우 섭외해서 개런티와 지급해주고 데리고 오고가 당연한 거죠. 거기에만 연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작부 세컨드, 서드가 해야 될 역할들이고 메인 제작자나 제작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메인 캐스팅을 감독과 상의해서 뽑겠죠. 그리고 감독과 함께 주요 캐스팅, 촬영 감독이니 뭐니 하겠죠. 그리고 감독을 제작사를 기준으로 뒀을 때는 선별 뽑죠. 전 그래서 나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 나는 제작자와 감독을 겸비하죠. 같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이 제작비가 예산이 초과돼서 결정할 때 내가 직접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에요. 저건 안 하고 싶은데 감독은 그 고민하지 말고 작품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 돈 나가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연출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아씨 저걸 좀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감독 하나만 하면 포기를 안 해요. 우겨요. 그래갖고 그러면 제작자하고 그냥 싸워. 그래서 제작 PD하고 연출 감독하고 많이 트러블 되는 데도 많지. 근데 그거는 선의의 트러블이기 때문에 나는 잘 박수치고 싶을 정도로 괜찮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작 기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자, 제작부를 맡아하는 친구들은 제작 기획서를 PPT로 만들어서 발표 보고를 할 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제작 예산 편성.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봉투 500원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버릇을 해주면 현장에 나가면 제작부로서의 역할에 꼼꼼하다는 평을 받아서 그 친구는 영화는 도제식 같은 형태의 유형으로 팀별로 움직여요. 한번 영화가 끝나고 나면 잘 되는 영화 팀들은 다음 팀들을 이 메인들이 너 스카우트 해가 내가 가면 나갈 하자. 이거는 프로젝트형 시스템이라 영화의 시스템은 프로젝트형이야.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은 일도 소멸돼. 그리고 프로젝트가 바로 형성되면 끌고 와.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간혹 영화판에 참 오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친구는 그 경험도 좋지만 잘 적응한다는 뜻이에요. 유서리가 좋다는 뜻이지. 근데 몇 번 하다가 못 나온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힘겨운 거지. 자, 예산 편성, 촬영 계획표, 자금 계획표, 배급 계획표, 홍보 선정 계획표. 촬영 계획표 안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죠. 뭐 촬영 계획표는 여러분들한테 좀 내가 샘플링을 좀 이따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려면 한번 보여주겠지만 이 수업 시간이 이게 보니까 이제 좀 짧게 어느 날 하다 보면 더 짧아. 어느 때 내용이 좀 긴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과목을 가르쳐 줄 때는
시간이 짧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이거 벌써 지금도 20분 다 됐어요. 25분이면 또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잖아. 아까는 30분짜리 했거든요. 지금 20분짜리 했고 힘겨운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담 들어서 말을 또 빨리 하게 되니까 또 말이 빨리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제작부는 프로듀서,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프로듀서 매니저, 그 다음에 라인 프로듀서, 행정 보조, 변호사, 섭외 담당자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자, 요 항목은 빼겠습니다. 요거는 갑자기 왜 크게 들어갔냐? 빼겠습니다. 이제 봐도 이제 감독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감독의 역할과 자질. 이건 뭐 금방금방 시간 것 같고 설명이 좀 부담스럽네요. 이건 뭐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해보라고 하는 것도 안 되겠네. 뭐 안 되더라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시간 3교시 때 엠버빙 보여줬었죠.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컨셉, 느낌, 또 잔잔한 느낌의 영화적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처럼 그런 잔잔한 것들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내포적인 내면은 엄청 센 이런 것들이 상징의 효과를 이용한 영화 기법들이에요. 그런 영화들이 영화제에 소품을 많이 받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감독의 자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감독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냐면은 참 남들보다 또 물론 다른 직종도 굉장히 고생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독은 영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음악, 미술, 시나리오, 그다음에 사회적인 시사 지식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 전문가들이 잘 케어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녹음이나 촬영이나 조명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녹음 기술도 깊이는 알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공부를 주루주루 해야 되면 좋겠어요. 그게 연출자가 역할인 것 같습니다. 타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문학 예술, 미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체크를 해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통찰, 관찰, 분석력이 필요해요. 예의주시 보고 그걸 통해서 관찰을 무시하고 그걸 분석하는 분석력.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이러면 이제 낙후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다 똑같아. 머리는 거기서 개찐개찐이에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냐면 통찰력과 관찰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의주시하고 잘 살피고 그리고 또 디테일을 찾아라.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상인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가. 쟤는 촬영인데 편집인데 얼마큼 어느 정도 잘해. 쟤는 어느 정도 잘해. 이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그냥 고생들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을. 잘못 컨택을 해서 이 사람은 이 레벨이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홍보와 선전 능력도 있어야 돼요. 난 지금도 막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한번 찍을 때 되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있는 사람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다 얘기하고 다녀. 무슨 뭐 영화 다 만들었는데 벌써 벌써 뭐 영화 한 편 만들었네 할 정도로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획성 작성력도 필요합니다. 기획성을 잘 써야 돼요.
지금 내가 이제 기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은 쭉쭉쭉 설명을 하겠죠. 지금도 4학년한테는 지금 기획 PPT를 작성하는 작성법들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막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요. 샘플링도 보여주고 그동안에 찍었던 영상들에 대한 샘플링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기획 능력 뛰어나게 필요합니다. 경쟁력에 위치 있는 영화에 대한 응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누가 어떻게 뭘 만들었는지에 대한 개념을 빨리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연출부를 구성합니다. 캐스팅을 하죠. 그리고 촬영 계획표를 협의해서 제작부에게 통보를 하죠. 장소 헌팅을 하되 결정을 하죠. 미술 감독과 음악, 녹음, 촬영, 조명팀들을 구성하고 그 모든 스태프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찍고자 하는 의도 이런 부분들을 쫙 릴렉스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스텝의 지휘자로서 하나하나 다 심지어는 연출부 막내 그 다음에 단역을 출연했던 사람이랄지라도 다 체크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 자, 연출부는 조감독이 있고 또 퍼스트, 세컨드, 서드가 있어요. 스크립트도 있고 스토리 작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3교시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3교시 때는 이제 미술감독, 촬영 시스템 굉장히 양이 많아서 연기자까지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시간을 활용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빨리 하면 또 여러분들 졸릴까봐 3교시 때 봐요.